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스마트 선수촌 스킬업 마스터 김창곤 인사드립니다. 네. 예, 금요일날 행복특강 진행하고, 또 그날 컴퓨터, 그 다음에 영상 편집하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 잘 좀 배우셨고 익히셨는지, 주말에 연습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김순희 선생님은 후기 블로그 이제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기 블로그까지 써주시고,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VIP 멤버십 여러분들이 스마트 특강에 해주고 싶은 게 뭐가 있냐 약간의 이제 설문을 드렸더니 스마트폰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대해서 좀 알려달라는 얘기가 좀 많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는 어플 하나를 좀 PC와 연동이 되는 프로그램 어플을 하나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메모 어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툴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요즘 뭐 싱크와이즈도 있고 뭐 노션도 있고 뭐 엑스마인드 뭐 알마인드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 유무료에 대한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제 아예 사이트 자체에서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에도 한번 제가 얼핏 이제 지나가면서 알려드렸던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그 마인드맵 프로그램 하나를 더 같이 로그인해 회원가입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배우고 익혀서 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스마트폰하고 PC에서 따라해 봤으면 합니다. 어려우면 중간중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순간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할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노션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해서 제가 노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게요. 오늘 36차 VIP 멤버십 스마트 특강. 멤버십님들한테 지금 저희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지난 2주 전에 제가 한 번 더 했고요. 또 오늘 이제 또 멤버십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스마트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모 활용과 마인드맵 익히기에 대한 주제로 진행을 해 볼 거고요. 또 마인드맵하고 메모 활용, 과연 어떤 거를 제가 해 드릴 건지 미리 먼저 알려드리고 진행을 실습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메모 어플에서는 이제 매일매일 스케줄 관리하고 메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무료로 주고 있는 어플이 있는데, 바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빠르게 기록, 알림, 그 다음에 음성 메모, 사진 촬영, 뭐 그리기 메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바로 구글 킵이어서, 제가 구글 관련해서 강의를 해드리면서 구글 킵도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특히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과정에서는 이 메모 어플에서 구글 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중요한 요소로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이 킵에 대한 장점은 일단은 무료예요. 무료고, 또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PC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양쪽에서 된다. 그래서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스마트폰에서 작성을 했으면 뭐 PC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PC에서 작성했던 것들이 스마트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이동하면서도 집에서 만약 PC에서 작업을 했으면 나중에 외부 나갔을 때는 스마트폰에서 구글 킵에서 작성했던 내용들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 형식의, 그 다음에 음성 메모, 그 다음에 이미지 메모, 뭐 그리기 메모 형식의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도 해볼 거고, 일단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같이 익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구글 킵이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얘기하는 동안에 설치를 해주시면, 뭐 가지고 계시면 괜찮고요. 만약에 나는 없으신 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킵을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킵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여기 글처럼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듯이 줄거리를 이해하며 정리하는 방법 해서 마인드맵 프로그램. 솔직히 마인드맵 프로그램은 여러분 한두 가지 정도는 사용할 줄 아시는 게 훨씬 좋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단어,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사고를 파상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는 게 마인드맵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다양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뻗어 나가는 건데, 아마 그림상에서 아마 구글에서 아마 여기서 아마 마인드맵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를 한번 검색을 보면 어떤 이미지들이 나오냐, 이런 이미지들이에요. 뭐 손으로 써 나가면 이제 손으로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 형식의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든지 어떤 이런 프로그램으로 내 마인드맵, 내가 생각했던 어떤 키워드 하나씩 쓰고 그 밑에 가지를 치듯이 내 생각을 정리해서 나가는 그런 방식의 마인드맵 프로그램인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여기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마인드 42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인드 42. 그 마인드 42 프로그램이고요. 일단 회원가입을 일단 같이 하실 거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뭐 제가 밑에 또 적어놨지만 할 일 목록도 만들고,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정리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공유도 가능하고, 내 정리된 거를 PDF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공유도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무료고요. 이 마인드 42는 싱크와이저와 다르게 무료고요. 무료로 쓸 수 있고, 일반 엑스마인드라든지 트랜스로라든지 이런 마인드맵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액적으로 이제 뭐 지불해야 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이 마인드 42는 무료로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인드 매핑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설치할 게 필요가 없고, 이따 사이트 같이 들어가 보실 거예요. 마인드 42.com에 들어가서 같이 회원가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한 키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무료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공개로,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도 가능하고, PDF나 이미지 파일로도 다운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메모 어플인 구글 킵,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킵, 진짜 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킵과, 그 다음에 마인드맵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온라인만 되면은 어디서든지 접속이 가능하고, 항상 내가 메모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마인드 42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먼저 그러면 마인드 42가 아닌 구글 킵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구글 킵을. 그러면 구글 킵이 지금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되신 분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되신 분들,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든지. 김지현 선생님 지금 안 되셨으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킵을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설치하는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같이 설치해 보시고, 안 되신 분들도 혹시 설치를 지금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해주셔야지 같이 진행을 하시고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설치를 해 주셔야 돼. 설치해 주시고, 할게요. 지금 한 15분인데 16분이고 16분 넘어갔으니까 16분인데 17분까지 1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어떤 프로그램 다운받아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구글 킵 하시면 요 노란 거 있어요. 요렇게 전구 모양의 노란 거. 구글 킵을 치시면 요렇게 화면이 나오는 요걸 설치하시면 돼요. 저는 설치됐습니다. 네, 설치되셨어요. 네. 예, 스마트폰으로 실습 먼저 할 거고요.
구글 킵은 PC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먼저 작업을 할 거고요. 작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PC에서의 기능을 같이 활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구글은 어차피 구글 로그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연동을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거예요. 다 설치되셨나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네, 박다운님, 김영웅님, 김영님, 네, 김재현님 다 설치하셨고, 지금 설치 안 되신 분 있으신가요? 다 되셨나? 네. 안 됐어요. 노란 게 안 나오는데. 이게 안 나와요? 네. 한글로 구글 킵 쓰셨는데? 네.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 지금 핸드폰으로 안 돼서 인터넷으로 다시 켜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 노란 게. 저 PC에서 하실 거면 PC는 화면이 똑같긴 한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PC는 핸드폰에서도 노란 게 안 보여요. PC는 어디서 보시냐면 네. 여기 구글 실행하시잖아요. 네. 그럼 여기 오른쪽에 점 9개 있죠. 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말고. PC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하면 안 되고요. 설치가 안 되는 네. 거고, 스마트폰에서만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을 하셔서, 스마트폰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을 하시고 여기서 구글 킵을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구글 킵이 나와요. 왜 내 거는 구글 칩이 안 나오지? 다시 한번 해보시면 나오시고, 스마트폰에서 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구글 킵. 제일 상단에 나오는데요. 예, 제일 상단에 그러니까요.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게 왜 상단에. 누구예요? 우리 조윤영 선생님? 네. 왜 안 되지? 이게 플레이스토어 실행하신 거 아니에요? 예, 핸드폰에서 구글 플레이 예, 플레이 스토어. 예, 요거 실행하시고 여기 위에 네. 돋보기 있는데 여기다가 구글 네. 킵을 입력을 하시면 네. 요렇게 또 뜨고 그냥 킵을 입력한 상태에서 그냥 스프레드 노란 건 안 나오는데. 핀 메모로 나오는데, 핀 메모. 여기 치시면 구글 킵 메모라든지 아니면 구글 킵 메모, 영어로 쳐야 나와요. 영어가 한국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한글로 치니까 안 나오던데요. 네, 저도 지금 안 나와가지고. 자, 그럼 킵을 영어로 이렇게 써보세요. 킵 영어로 KEEP. 안 나오시나요? 한글로 쳐도 나오고요. 구글 검색은 되는데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영어로 치셔도 되고 한글로 다 설치하셔도 이제 오늘 다 설치하셔야지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글로 구글 치시면 구글 킵이 딱 하나 나와요. 그럼 요걸 클릭하시면 바로 맨 위에 떠요. 동기화 사용 중지되어 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하고 이게 되어 있는 건데 구글 킵은 PC하고 연동해서 쓰셔야 되니까 동기화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게 공유 사유 설정, 이게 저거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 이렇게 되셨나요? 저처럼? 로그인이 안 되었는데, 로그인 해야 됩니까, 이게? 예, 해주시면 저 구글 개인 계정 있잖아요. 구글 계정하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 구글 계정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글 킵을 실행을 이제 설치 다 되셨죠? 네. 다 되셨어요. 동기화가 안 된 경우에는 PC에서만 못 보는 것 뿐이고,
그 상황이니까 동기화를 해주시면 되고, 로그인을 하시면 당연히 그냥 동기화가 돼요. 특별한 거 없이 로그인을 하시면. 이게 저처럼 이렇게 오른쪽 구글 킵을 실행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메모 검색이 3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모 검색이 보이고, 이렇게 제 얼굴, 본인의 상단 얼굴이 있든지 아니면 얼굴 없는 이렇게 이렇게 김이나 이런 걸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했으면 요게 지금 기본 스마트폰에서의 구글 킵 화면입니다. 요 화면이 그 화면이고요. 그러면 왼쪽 상단에 3선을 한번 눌러볼게요. 3선 뭐가 보이는지 3선 한번 눌러보면, 저는 아마 여러분도 처음 설치하셨기 때문에 이 라벨에 대해서 요 라벨이 없을 거예요. 요 라벨은 PC에서 폴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편하게. 네, PC에서 폴더 만들었다고 해서 새 라벨 만들기가 PC에서는 새 폴더 만들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 그 다음에 알림이 있고, 알림은 내가 이제 알림 어떤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메모에 대한 알림을 내가 했으면 거기에 대한 알림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 메모들 중에서도 난 중요한 메모가 있어 할 때는 이 메모를 보관했을 때 이 보관된 메모함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지통이 있고, 설정을 눌렀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세팅한 건 없어요.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알림 기본 설정에서 요 시간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특별히 알림 요 설정하는 거는 특별히 손댈 건 없어요. 요렇게 해서 3선에서는 요렇게만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메모로 오시게 되면 3선에서 다시 메모를 누르게 되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올 겁니다. 처음 화면으로. 다들 처음 화면으로 오셨나요? 처음 화면으로 가는데 그런 메모장이 안 나오고 이런 게 없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런 게 없고, 만약에 제가 다른 걸로 만약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네, 아무것도 없이 요렇게만 나올 거예요. 요렇게만. 아무것도 없이.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예, 여러분들도 아마 요렇게 메모가 되어 있고, 3선을 누르게 되면 요렇게 저처럼 이렇게 깨끗할 거예요. 깨끗하게. 예,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메모를 누르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하단 메뉴, 요 4개의 메뉴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사각 박스의 체크 박스 메모는 우리가 할 일 같은 거, 투두 리스트 만드실 때 우리가 오늘의 할 일 같은 거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의 할 일 정도를 메모를 해야 된다 싶으면 요 체크 박스를 가지고 메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여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할 일, 할 일 목록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그 체크박스를 눌러서 다시 한번요. 요 체크박스를 눌렀을 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체크박스를 누르게 되면 제가 요 메모 다시 지우고, 요 체크박스를 누른 상태에서 요렇게 화면이 뜨죠. 스마트폰에 이렇게 뜨죠. 그러면 제목란에다가 요거는 이제 이 체크박스는 여러분들이 투두리스트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사용하는 이런 메모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의 할 일이라든지 오늘의 할 일 목록, 제가 이 스마트폰인데 PC에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의 할 일 목록 작성을 하고요. 첫 번째 체크박스에서 여기 체크박스에서 할 일은 만약에 블로그 하기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버튼 누르게 되면 하나 더 생성이 돼요. 그러면 하나 더 눌러서 여기다가는
회의하기, 블로그 포스팅하고 회의하기, 두 번째 플러스 버튼 한 번 더 눌러서 이번에는 과외 상담 됐고 5개까지만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오후 출장 그리고 하나 더 해서 그 다음에는 다시 하나 또 저녁에 한 번 더 블로그 이렇게 오늘의 할 일 목록에서 해서 오늘의 할 일 목록이 2021 0823 이제 이걸 오늘이라고 22 오늘이잖아요. 22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메모를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이게 이제 메모가 작성된 게 보이잖아요. 메모 작성된 게. 그러면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나하나 중간에 오늘의 투두리스트잖아요. 작성을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했어. 그러면 했으면 여기 사각 박스에다가 체크를 하시게 되면 내가 이 선택한 게 되잖아요. 일을 한 거잖아요. 일을 지나간 거. 그러면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줄이 거지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가 한 일들이. 그 다음에 회의하기 했어. 그 다음에 뭐 고객과의 상담도 했어. 저녁쯤 되니까 오후에 돼서 출장 가자. 이게 저녁쯤 했으니까는 오후에 출장도 다녀왔어. 근데 블로그 포스팅 했는데 오늘 블로그 포스팅 못했어. 이렇게 해서 놔두면 오늘의 할 일 중에 이 4가지는 진행을 했지만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작성을 안 했으면 이렇게 해서 작성 안 한 것들은 이렇게 체크가 남아있는 거고 내가 한 일은 지나가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줄이 거지면서 이게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요 첫 번째 메모 기능인 체크리스트 메모예요. 체크리스트 메모. 체크리스트 메모가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체크리스트는 여러분들이 투두리스트 작성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기능. 자, 두 번째, 옆에 분 모양처럼 생긴 거. 이 분 모양처럼 생긴 거는 뭐냐? 이 분 모양처럼 생긴 거는 그리기 메모. 저장은 그러면 그냥 놔두면 저장이 네, 돼요? 저장은 그냥 놔두는, 그냥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서가 가장 좋은 점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뭐 구글 시트, 그 다음에 뭐 스프레드시트, 뭐 프레젠테이션, 문서, 설문지 저장 버튼이 없어요. 저장 버튼이 없고 그냥 내가 작성을 해서 나오기만 하면 자동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능을 했을 때 저장 버튼이 없이 마음 편하게 작성을 하고 나와도 저장이 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밑에 분 모양을 보면 이 분 모양은 요 4가지 기능 중에 그리기 내가 손글씨 같은 걸 쓸 수 있는 그런 메모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걸 설치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도화지 같이 화면이 하나 생겨요. 이 하얀 화면이 하나 생기면서 여기에 하단에 보면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우개가 있고 펜 모양들에 대한 이 색상 요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 색상을 먼저 눌러보든지 요걸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색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굵기라든지 요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가 있거든요. 적당한 크기의 글씨로 선 크기를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색상을 하고 메모를 직접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노트 같은 펜이 있으시면 훨씬 더 쓰기가 편하겠죠. 제가 지금 갤럭시 21 울트라거든요. 그러니까는 메모 펜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다가 30 오늘 6차 스마트 특강 VIP 멤버십 대상 이렇게 글씨를 내가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내가 그림을 해서 뭐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려서 내가 뭔가를 표현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이런 그리기 메모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붓 기능을 가지고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그리는 게 잘못됐어. 그러면 이렇게 지우개를 선택을 해서 다시 지우고 다시 볼펜을 선택을 해서 내가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뭐 꽃 하나 그렸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메모는 오늘 강의하는 게 메모 어플, 그 다음에 마인드맵. 이렇게 정리하고 나올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화살표, 상단에 화살표고요. 상단에 왼쪽 거는 되돌리기, 우리가 PC에서 컨트롤 Z하고 같은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실행하는 게 맞고요. 요걸 눌렀을 때는 요런 그리드 표시도 가능하고요. 요런 표시,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 지우기는 3개에는 어떻게 해요? 지우기. 지우기는 여기 하단에 요 지우개, 왼쪽이 지우개처럼 생긴 거지. 까만색, 네. 회색. 요걸 네.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지웠어. 잘못 지웠어. 그러면 내가 다시 해서 요 되돌리기 요 누르시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요 되돌리기 눌렀으면. 요거는 원래대로 가는 거고, 다시 되돌리기는 요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메모가 다 끝났으면 이제 상단의 왼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다 자동 저장이 되면서 메모가 나오시는 거예요. 메모가 자동 저장이 되면서. 그러면 지금 메모한 게 여기 이제 뜰 거예요. 그림 그렸던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두 번째 메모 여기 있고요. 첫 번째 메모 여기 투두리스트 있었고, 두 번째는 그리기 메모로 그림을 그렸던 이 메모장이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음성이에요. 음성으로 메모를 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내가 여기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같이 여러분들도 음성으로 메모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마이크 주변에 이렇게 뭐가 왔다 갔다 원이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요때 말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 끝났다 싶으면 마이크를 터치를 하시면 이제 녹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얘기가 되고요. 이 주변의 원형이 약간 파란색, 연한 파란색 글씨가 이 원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녹음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녹음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녹음이 다 끝났다. 그러면 마이크를 다 터치하시게 되면 이게 저정으로 해서 녹음이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한 게 여기에 말로 된 게 텍스트로 변환이 됐고요. 그 밑에 음성 파일로도 내가 말을 한 거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얘기한 걸 다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텍스트로도 들었지만, 말을 했지만 음성으로도 내가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이 마이크 기능으로 음성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같이 마이크로 가지고, 그러면 요 위에다가 제목을 넣어주면 돼요. 음성 메모라고 해서 음성 메모라고 해놓고, 나는 이제 다 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화살표 누르고 나오시면 돼요.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메모장 안에 있는 메뉴들은 다시 한번 메모를 하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깥에 있는 4가지 이 기능을 알려드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여러분들 해보시니까 어떻게 자동으로 음성 잘 입력 잘 되죠? 네. 근데 음성이 안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음성이 인식을 못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네. 누르면 여기 마이크가 뜨죠? 예, 마이크는 뜨는데 그 뱅글뱅글 안 도는데. 뱅글뱅글 안 돌아요? 예, 그냥 인식하지 못했습니다라고만 돼버리는데. 아직 말을 안 한 상태면은 그렇게 뜨는데요. 아니 그냥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했는데. 예. 아무 말이나 해보고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그랬는데 인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가는 거야. 바로 터치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여기서 이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시면 이게 글씨가 나와요. 내가 얘기하는 그래요? 글씨들이. 네. 그리고 마이크를 터치하게 되면 바로 그냥 끝나요. 마이크를 터치하시면 안 돼요.
터치 안 했는데도 금세 끝나요. 이게 왜 그럴까? 예,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아,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예, 네.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실행이 안 되는데. 그 기능은 제가 다시 왜 한번. 그럴까요? 네, 저 지금 저희가 제가 시연을 음성 시연을 메모를 하면서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시연 시연을 중입니다. 하면서도 그 기능이 제가 보셨잖아요. 이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하는 상태에서는 예, 제가 그렇게 터치를 돼야 하기 전 되는데. 아무 터치도 안 하는데도 그냥 터치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말이 끊어지면 네. 바로 그냥 끊어져요. 터치를 안 해도. 말을 계속해서 해야만 되는 거군요. 예, 말을 안 하면 순간 말을 안 하게 되면 얘가 네. 자동 인식을 해서 이제 끝났다는 생각을 인식을 해서 그냥 끊어져요. 지금도 그렇게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얘기가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얘기 안 하면 그냥 끊어져요. 예, 바로 끊어져 버리잖아요. 금방 인식을 해버리고 바로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네. 말이 끊어지니까 이 상태에서 네.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진행을 해야지만 지금은 스마트 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정말 끊어졌죠. 바로 끊어지죠. 그러면 이게 시간을 얼마까지 계속 음성 녹음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제한이 없나요? 제한은 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한번 볼게요. 그거를 네. 음성 메모가 한번 네. 검색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래서 구글 음성 메모 들 때에 이거는 틀린데 구글 킵에서 음성 메모는 몇 자까지 되는지 제가 정확히 꽤 긴 시간이 됐었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말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서 이게 네네. 중간에 그냥 끊어지잖아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까지 여기서는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정확히 몇 분까지 한다라는 거는 제가 지금 못 본 것 같아요. 여기서. 끊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말할 수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건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음성 메모로 일단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만약에 지나갔는데 내가 손을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타이핑하기 좀 그런 상황에서는 요 기능을 바로 눌러서 바로 하셔도 그냥 순간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메모가 가능하다라는 기능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이제 요 하단의 메뉴 중에서 마지막 요 네모 칸 안에 산 모양 두 개 있는 거 요게 바로 여러분들 아시고 이미지 이건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인데 내가 사진을 촬영을 할 거냐 아니면 이미지를 선택을 할 거냐. 이미지 선택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 글이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냥 이미지만 불러오면 이 이미지에 대한 메모 내가 사진을 찍었으면 이거는 만약에 내가 메모를 해서 여기다가 이게 2021년 0820 해서 메모는 분꽃 이렇게 메모 이 꽃에 대한 사진에 대한 메모를 내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한 메모를 해서 이렇게 2021년 내가 찍은 사진 중에 이 꽃은 분꽃이라는 걸 메모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사진을 촬영을 할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진을 내가 촬영을 해요. 자, 그럼 사진 촬영을 하는 기로 해볼게요.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제가 사진을 촬영을 할 수가 이렇게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잖아요. 이 기능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진을 찍었어. 그러면 얘가 이제 이미지를 이제 다 찍었으면 제대로 찍었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확인. 자,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책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책을 하나 한번 가져오세요. 책을 가져와서 저처럼 이렇게 글이 있는 이미지를 하나 촬영할 수 있게끔 한번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윤치영 선생님도 뒤에 책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시고 책을 하나 가져와서 저처럼 이렇게 책에 글이 있는 이미지를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게 지금 이미지로만 이렇게 등록이 된 거잖아요.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만 지금 불러와졌어요. 촬영을 한 게. 자, 여러분들도 다 촬영을 하셨나요?
책을 아무 책이나 갖다 글이 있는 책 아무거나, 글이 이렇게 보이는 책 중에 아무거나, 글이 있는 책 아무거나, 이렇게 책을 하나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해볼게요. 이렇게 글이 있으면 이렇게 책을 촬영을 해서 자 들어오세요. 책을 촬영을 하시면 요렇게 이제 이미지가 보이실 거예요. 책을 하나 촬영하시면 제가 이제 이 이미지를 이게 촬영한 상태잖아요.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요렇게 이미지가 한 장에 한 1이라고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지가 촬영을 했으면 지우고 다시 할게요. 제가 지우고 촬영을 여기 이미지를 터치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해서 요 글이 있는 책을 하나 제가 터치를 할게요. 자,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확인됐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떠 있어요. 이 상태에 이미지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한번 더 터치를 하고, 그러면 내가 이 이미지에 대한 그리기 메모를 여기서 위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기 메모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 메모에 대한 내가 그리기 메모, 이거를 나는 오늘 스마트 특강 예시 이렇게 메모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원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글이, 책은 사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글이 있어. 그래서 이미지 촬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보이시죠?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네.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가 있어요.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 요거를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다들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 요걸 터치를 하게 되면 어떨 때는 이 텍스트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했을 때, 다시 한번 할 경우에는 얘가 인식을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왜 인식을 못하지? 아, 이걸 인식을 못 하는데요. 아, 여기다 내가 글을 써서 그렇구나. 잠깐만요. 인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해놓고 점 3개 눌러서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에 요게 떠 있으면, 자, 이미지에서 텍스트 얘가 지금 간혹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그 기능을 인식을 못하는 게, 그러니까 이미지 촬영했잖아요. 터치를 하시고 점 3개 눌렀을 때 이렇게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가 떠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가져옴이라고 밑에 하단에 팝업 메뉴 창이 떠요. 뜬 상태에서 이제 더 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쭉 올려보면 요게 지금 메모된 게 딱 읽어와서 불러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 메모가 이렇게 지금 여기 하단에 이미지 안에 있는 글씨를 다 불러서 여기 IBSN까지 ISBN까지 금액까지 다 불러와서 다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로 내가 이미지에 있는 글을 자동으로 이렇게 아예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글 가져오는 방법만 모르네. 예, 글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세 점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아까? 지금 다시 한번 글 알려드릴게요. 네, 길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점을 이게 이미지를 터치를 하시면 네. 여기 상단에 점 3개가 있어요. 점 3개 누르시면 이미지에서 네. 텍스트 가져오기가 떠요. 네.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하단에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면서 이게 팝업창이 뜨면서 이미지 가져온 게 지금 3번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3번 이렇게 가져오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미지 안에 있는 글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같은 데다가 이 좋은 글을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단톡방에다가 지금 VIP 단톡방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붙여넣어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수정도 가능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수정도 가능한 거고, 요렇게 제가 이제 이런 그런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글 킵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아니면 서점 같은 데 갔는데 지금 이 책은 내가 명언이 되게 좋은 글이 있는데 책은 살 게 아니고 좋은 글 같은 걸 봤을 때 사진을 찍어서 그 글귀만 나는 가져오고 싶어. 그 대신 타이핑하는 시간보다는 이렇게 이미지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 기능으로 바로 이렇게 글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가져온 글을 내가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카카오톡 이런 단톡방에다가 좋은 글 같은 거 공유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이게 공유를 링크 공유를 누르는 거군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전체를 공유하는 거는 또 여기에 따로 있어요. 지금 그 기능까지는 아직 안 알려드렸어요.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하고 지금 바깥에 요 4개의 메모장, 4개의 이 아이콘들에 대한 기능들을 설명을 해드렸고 같이 진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요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네. 예,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아셔야 되고요. 요렇게 진행을 하시면. 선생님, 복사하는 거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세요. 복사하는. 네네, 그러니까 텍스트를 복사하는 거. 아, 이렇게 하는 거. 자, 복사는 하는데 텍스트 복사가 안 되네. 텍스트 복사. 자, 보세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요 이미지를 불러올 때, 얘가 구글에서 이미지를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왔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촬영한 상태예요. 현재 촬영한 상태고, 요 이미지를 한 번 더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창이 떠요. 요렇게. 한 번 더 창이 뜨고,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누르면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가 떠요. 그럼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옴. 만약에 한번 했는데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뜰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서 이미지를 터치하시면 요게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가 가능해요. 네,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다시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저처럼 이번에 4번째 이미지 그 텍스트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그 부분에서 복사해가지고 톡에 넣는 거 하나 가르쳐 주세요. 요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화면을 글씨를 위를 꾹 누르시면 네. 영역이 지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동그라미가 나오잖아요. 요거. 네. 요거 나온 걸 가지고 내가 이동을 해서 자, 그냥 가면 됩니까? 예, 보세요. 요거 꾹 누르면 영역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회색이 바뀌었잖아요. 활성화돼서. 그럼 요거 동그라미 점을 쭉 내려서 요까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손으로 끌고 가요. 그럼 여기서 넣으면 위에 상단에 잘라내기, 복사, 붙여내기, 공유가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그냥 공유 눌러도 내가 원하는 카톡방으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어디로 갔냐? 이제 이거를 이미지 종류를 복사. 맞다. 자, 여기다 넣고 확인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바로 됐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까처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거기서 공유하셔도 바로 공유하시게 되면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하시는 거고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 근데요, 여기 점 3개 눌렀을 때 보관 처리, 삭제, 사본 만들기, 보내기, 그 다음에 구글 덕스로 복사, 이렇게 4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는 안 뜨는데. 안 뜰 때는 여기 나갔다가 다시 또 나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하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없잖아요. 지금 네. 이거 말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촬영된 상태잖아요. 계속 또 나가야 여기서 돼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한번 나갔다가 여기 이 메인 화면으로 놨다가 네. 그냥 다시 가보세요. 네. 그러면 이걸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미지 클릭을 하게 되면 점 3개 누르게 되면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자, 다시 제가 그러면 다른 사진을 찍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해서 사진 촬영을 누르고 네. 제가 뭘 하나 할까요? 글씨를 제가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좋은 글귀가 어디가 있어. 여기 있다. 자, 이렇게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요. 그럼 요거를 그냥 촬영을 해. 그럼 클릭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요. 여기는 글씨는 지금 여기 가운데 여기밖에 빨간색 글씨만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바로 눌러서 진행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 상태는 없고, 얘가 좀 이게 구글에서 얘를 완전히 인식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오히려 좀 편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나갔다가 들어오시게 되면, 누르게 되면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가 떠요. 이게. 그럼 이때는 누르게 되면 바로 가져와요.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가져온. 그럼 쭉 올려보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가 이제 가끔 보면 요런 가로라든지 점이라든지 1이라든지 이게 블랭크 같은 게 이제 숫자 같은 게 나오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4개의 메모, 제일 중요한 4개의 메모를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메모를 하게 되면 딱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뭐가 생성이 되냐면, 메모를 지금 내가 다 했어. 한 것들을 중에 이 메모 한 거를 다시 클릭해서 들어와 보면 하단 메뉴에 이렇게 2개가 메모가 있고요. 하단에 플러스 이게 사각형 안에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팔레트 같은 색상 변경하는 게 있고, 오른쪽에 점 3개가 하단에 또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눌러보면 이거는 보시는 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삭제를 할 거냐,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 거냐, 이 메모 자체를 공유를 할 거냐, 이 메모를 누구랑 공동 작업자를 같이 할 거냐. 뭐 근데 이렇게 뭐 할 건 많이 없겠지만 어쨌든 공동 작업까지 가능한, 협업이 가능한 이 메모 어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라벨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폴더예요. 그래서 이 라벨을, 이 메모를 내가 딴 데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명언 폴더 해가지고 명언을 해놨으면 명언 만들기. 그러면 명언이라는 라벨이 하나 폴더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명언이라는 폴더 안으로 얘가 들어간 거야. 그럼 어디서 찾아보냐? 요게 지금 명언이라는 라벨이라고 이 안에 이 메모장은 들어갔다고 이게 표시가 돼요. 보이시죠? 하단에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네, 보이실 거예요. 명언 보이죠? 그럼 이 명언을 내가 어디서 찾아보냐?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줄 3개, 점선, 이 줄 3개를 눌러보면 라벨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하나가 생겼어요. 아. 요 라벨. 그러면 이 명언을 누르게 되면 아까 이 명언 폴더, 이 명언 라벨이라는 곳에 이 메모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우리가 PC에서 폴더로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을 이름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라벨은 이 PC에서 폴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폴더. 그리고 폴더에다가 내가 이동을 해서 저장을 해 놓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 메모장 안에 나는 이 메모를 색상을 좀 바꾸고 싶어. 배경도 바꿀 수 있고, 어떤 이런 이미지를 내가 바꿔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런 색상들을 바꿀 수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메모마다 이런 기능을 내가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 색상을 바꾸니까 좀 달라졌잖아요. 배경도 바뀌어졌고, 이 배경. 이 메모장에 있는 배경도 바뀔 수가 있고요. 글씨. 그 다음에 색상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기능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하셔도 돼요. 요렇게 해주시면 요런 메모장에 이런 그림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 하단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메모장 명언이니까 나는 요 이미지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이번에 촬영한 이 명언 어플을, 명언 사진을 나는 또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진 촬영도 가능하고 이미지 추가도 가능하고, 여기에 이 메모에 그림, 녹음, 체크박스까지 더 추가가 가능하다. 이 플러스 버튼은 이 현재 이 메모에 추가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추가가 할 수 있다. 추가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사진 촬영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미지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내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림을 그려서 메모를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추가됐잖아요.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 더. 그 다음에 음성으로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크박스로 내가 체크를 해가지고 또 이런 기능들 내가 넣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다 나와버렸네. 그거는 조그맣게 밑에 뜬 플러스 체크박스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네. 메모를 한 게 지금 이게 메인 기본 화면이잖아요. 네네. 내가 메모를 한 개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하단에 네. 플러스와 이게 팔레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요 기능들 4가지 기능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가로 더. 아, 그러니까 이 메모 내가 방금 한 이 메모장 안에 네. 이 메모장 안에 내가 또 더 다른 내용을 더 추가하고 싶어. 이 하나만 네. 할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이 메모를 클릭을 하고 요 하단에 네. 플러스 버튼 눌러서 사진을 촬영해서 추가하든지 이미지를 네. 불러서 추가를 하든지 그림을 그려서 추가를 하든지 그림 그려서 나는 이거를 오늘 메모 연습 했어요. 근데 그 강사님은 이미 라벨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명언이 생경했잖아요. 아까 네. 네. 요 명언은 그래서 여기- 네. 제가 만약에 다른 데로 보내고 싶어. 네. 이거를 지금 이 라벨을 해놨잖아요. 네. 명언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명언을 지금 해놨는데 내가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새 라벨을 만들어서 또 만들어도 돼요. 네. 그럼 여기다가는 나는 연습 했어. 연습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2개 생겼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점 3개 눌러서 라벨 누르게 되면 2가지가 나와요. 그럼 난 여기로 보내고 싶어. 여긴 지우고 연습으로 보낼래? 아니면 2군데 다 넣고 싶어. 체크박스는 2개 중복 선택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나는 연습으로 이번에 보낼래?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번에는 연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메모에 3선을 눌러보면 명언과 연습에 있는데 명언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연습에 방금 작성했던 메모가 어디로 사라졌네. 안 갔나 보다. 요 연습을 보냈는데 연습. 연습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있죠. 예, 이렇게 늦게 들어왔네. 여기 연습에 이제 이 메모가 와 있는 거야. 위치가 바뀐 거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단 메뉴에서 이렇게 점 3개에는 삭제, 삽원, 보내기, 그러니까 공유, 그 다음에 공동 작업자도 있고 라벨 폴더를 만들어서 내가 할 수가 있고, 이 라벨은 미리 아까 메인 화면에서 3선 눌러서 미리 내가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폴더 미리 만들어 놓듯이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내가 작성할 때마다 나는 이 메모를 어디로 보내고 싶어 하면은 이 선택해서 내가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 기능이니까 미리 라벨을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오. 네, 미리 여기서 여기 3선에서 미리 라벨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되는 거예요. 오.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 다시 클릭을 하면 상단에 이번에 상단 메뉴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상단 메뉴 중에 여기 앞정처럼 생긴 거 있어요. 앞정. 네. 이 앞정은 이 메모를 내가 고정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이 메뉴가 맨 처음에 보이게끔 고정하겠다는 느낌. 그러면 이 메뉴를 했을 때 이게 항상 고정됐다고 떠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중요한 메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항상 이 구글 킵이 실행됐을 때 처음에 맨 상단에 보이게끔 해주는 거. 우리가 요 카카오톡에서 상단 메뉴 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놓는 거, 고정해놓는 거, 네네. 고정. 그 다음에 2번째, 이게 알림 종처럼 생긴 거에 플러스가 있어요. 요걸 눌러보면 요거는 알람이에요. 알람. 일종의 알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람. 그래서 시간을 알려주고 이렇게 지정을 내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도 선택이 가능하고 장소까지 선택이 가능해요. 이 메모가 중요한 메모다. 이 메모가 나는 어떤 상담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메모였어. 어떤 장소에 가서 강남역에 가서 내가 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최상국 선생님을 강남에 만나서 어떤 상담을 하는 어떤 그런 메모였어. 이게 그러면 장소를 여기다가 미리 위치를 만들어서 강남역을 해서 해놓으면 강남역 1번 출구로 내가 아예 해놓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 메모가 지금 강남역 1번 출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알람이 내가 이 강남역에 도착을 할 때 이 알람이 팝업이 되는 거예요. 강남역 위치 내가 GPS도 켜놓은 상태고 이렇게 다 되어 있을 때는 이 장소에 도착을 해도 이 구글 킵은 메모가 알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장소에 도착했다, 이 장소에 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기능까지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상단에 마지막 여기 봉투 같은 거에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어요. 요건 뭐냐면 이 메모에 대한 보관. 내가 와. 중요한 메모야.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삭제하면 안 되니 나는 보관을 해야 되겠어. 그럼 이 보관하는 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보관된 메모. 여기에 아예 저장이 되는 거예요. 미리 내가 보관을 해놓는 거야. 이건 중요한 메모라 나는 이게 비밀함은 아니지만 비밀함에다가 내가 삭제가 쉽게 안 되게끔 여기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 보관된 메모에 가보면 이 메모가 딱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보관된 메모에 있고 이거를 다시 나는 보관된 메모에서 꺼내기 할래. 이제 다 지나갔어. 이제 날짜가 지나갔으니 나는 꺼내기 할래. 그러면 보관이 해제가 되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관된 메모에 갔을 때 없어요. 메모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삭제된 게 아니라 이 메모함에 그냥 처음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요거를 보관된 메모. 보관된 메모는 여기 상단 오른쪽 끝에 있는 거, 봉투 밑에, 봉투 가운데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는 게 보관. 어디로 내가 집어넣는다라는 얘기로. 꺼내는 거. 꺼내는 거는 요 보관했잖아요. 그 네. 보관했으면 여기 3선, 요 3선을 눌러서 보관된 네. 메모에 가요. 그럼 보관된 메모에 갔으면 여기에 있잖아요. 메모가. 네, 네. 그럼 이 보관된 메모를 네. 나는 이제 다 지나갔어. 이걸 꺼내고 싶어. 바깥으로 꺼낼래. 그럼 네. 클릭을 하고 상단에 있는 요거를 화살표가 반대로 바뀌어 있죠. 네. 이번에 위로 올라가 있죠. 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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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위로 올라가 있는 걸 네, 누르시게 알겠습니다. 되면 보관이 해제됐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요렇게 해서 네, 이제 보관이 다시 메모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메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급하게 이런 4개의 메모 기능을 쓰지 않고 나는 바로 그냥 메모를 할래. 그럼 여기 오른쪽 여기 제일 크게 보이는 이 오른쪽 플러스 버튼, 이거는 무조건 메모 처음 새로운 메모를 시작하겠다. 어떤 메모든 새로운 메모를 시작하겠다. 이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기능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내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다 했어요. 스마트폰에 다 했는데 지금 이게 소통나무죠. 요거 다 했어. 그럼 이거를 PC에서도 한번 볼게요. PC에서도 거의 기능이 비슷하긴 한데 PC에서 구글을 실행을 하고 제가 PC에서 소통나무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너무 많아서 아이고 너무. 예.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구글 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작업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다 불러와요. 이렇게 다 불러요. 여기 똑같이 써 있어요. 이렇게 메모, 알림, 명언, 연서, 라벨 있잖아요. 라벨 수정도 되고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은 조금 다르게 만들기가 아니라 라벨 수정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새 라벨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그 다음 보관 처리, 아까는 보관된 메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보관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만 2개 이름이 조금 다르고요. 나머지는 이제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요 가운데에 요 바에서 여기서 메모 작성 누르시게 되면 요 하단에 이렇게 메모들이 나와요. 그럼 요건 마찬가지로 알림, 요거는 공동 작업자, 요거는 색상, 요건 이미지 추가, 요건 보관 처리하는 거, 점 3개 누르면 요렇게 뭐 또 추가되는 이런 메모들, 그 다음에 이거 상단 고정하는 거, 메모 고정하는 거, 요런 기능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PC와 스마트폰을 같이 활용해서 하시면, 스마트폰에서도 저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터치해서 메모 이렇게 해서 복사하고 붙여놓고 영역 지정하기 솔직히 힘들잖아요. 근데 PC에서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딱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PC는 좀 편해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하고 또 붙여넣기 하는 게 되게 편하기 때문에
PC를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예, 요렇게 스마트폰과 PC와 구글 킵을 같이 연동해서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의 일을 좀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모 어플 구글 킵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이거 굉장히 유익한데요.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저는 지금 요걸 가지고 아까 이제 제 메인 아이디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 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 단톡방에 글 올리는 명언 같은 거 올리잖아요. 제가 그 올린 거를 다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기서 촬영을 한 것들을 정리해서 복사해서 날짜별로 지금 다 정리해서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해서 여기서 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촬영 다 하고 작업은 PC에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구글 킵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시면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마인드맵 40, 마인드 42를 한번 마인드맵 프로그램은 마인드 42도 있고 엑스마인드, 싱크와이즈, 알마인드, 트랜스노 뭐 이런 그 다음에 이드로 마인드 여러 가지 많아요. 상당히 되게 이거보다 더 많을 거고요. 뭐 지금 쓰고 있는 이 보이는 이 노션도 하나의 뭐 마인드맵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메모 어플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마인드맵 중에 마인드 42 이 사이트 마인드 42 사이트 여기로 오시면 돼요. PC예요? 예, PC로 오시면 되고요. 제가 단톡방에다가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마인드 42로 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구글 번역을 띄워놨기 때문에 여기 한글로 번역이 된 거고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영문으로 지금 만약에 번역이 안 되면 영문으로 하게 되면 요런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화면으로. 예, 요런 화면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마인드 42 다 들어오셨죠? 예. 네. 그러면 일단 쉽게 그냥 한글로 되어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가입은 그냥 무료예요. 이것도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입하기 여기 오른쪽에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사인업 한글로 되어 있으면 가입하기 여기 누르시면 돼요. 가입하기를 누르시면 요렇게 내 이름 잠깐만요. 네 다시 갈게요. 천천히 구글에서 마인드맵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여기까지만 오세요. 아니 지금 구글엔더.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놨고요.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단톡방에서. 아 단톡방. 여기 한글 바꾸는 것을 제가 구글 번역을 여기다 띄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만요. 얼른 할게요. 이게 원래 이제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온라인이 되는 공간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할 수가 있고 로그인만 하게 되면 내가 작성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마인드맵 프로그램 여러분들의 진짜 생각을 쉽게 정리하고 링크와 이미지와 뭐 텍스트를 다 여기다 정리해서 나중에는 PDF 속죄자라도 또 발행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할 수 있으니까 뭐 싱크와이즈라든지 뭐 엑스마인드라든지 이렇게 또 유료로 쓰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무료이지만 기능이 그래도 제법 괜찮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오늘 시간을 잡은 거고요. 자, 등록하세요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가입하기 눌러볼게요. 자, 가입하기 누르게 되면 요 세 개를 입력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다가 저는 같이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요. 어떤 다른 걸 넣으셔도 돼요. 영어로 돼 있어요. 뭐 한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영문으로 되어 있어도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도 한글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메일 주소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B번을 넣어주시고, 이제 패스워드를 넣어주시고, 패스워드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회색 요 바 안에 체크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체크박스 요거를 넣어주세요. 요걸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인업을 누르시면 돼요. 가입하기. 다 입력하셨어요? 네. 거의 다 하셨다고 하고, 자, 사인업을 누르게 되면 얘가 뭐 제가 왜 가입을 같이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메일을 입력을 하셨잖아요. 얘가 이제 뭐냐면 그 이메일로 활성화 이메일을 발송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가입된 네이버로 쓰셨으면 네이버 메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저처럼 지메일을 쓰셨으면 지메일로 가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와 있냐면 메일이 하나 와 있을 거예요. 그 메일을 클릭을 해볼게요. 지메일로 가면, 저는 지메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력한 메일로 가시면 돼요.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자, 메일 들어왔죠. 그럼 메일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이 파란색 글이 있어요. 파란색 줄. 요게 얘네들이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사람이 맞구나. 인증을 해주는 인증 기능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맞구나.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활성화 됐습니다. 라고 떠요. 계정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 계정하고, 그 다음에, B번. 여기서 이제,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예. 여기서 페이지 영어를 번역하시겠습니까? 나왔는데 여기서 어디를 눌러요? 번역 나중에. 지금 영어로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메일에서 활성화 버튼 누르신 거죠? 네, 왔습니다. 네, 넣었으면, 활성화 눌렀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네.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계정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이제 마인드 매핑을 시작하려면 로그인을 하세요. 라는 그 메시지고요. 여기 이제 다 활성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인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로그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억하게. 다음에 눌렀을 때도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해놓는 거고, 그럼 사인인을 누르게 되면, 그 위에 거기다 자기 또 써야 되죠? 쓰시면, 이게 지금 제가 이메일로 썼는데, 패스워드하고 다시 칠하고 다시 쳐야 되죠? 네, 예, 여기서 다시 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제가 놓쳤나봐요. 잠깐만요. 거기서 안 넘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뭔가를 놓쳤나봐요. 제가 기존 거하고 지금 충돌이 돼서, 잠깐만요.
다들 안 들어오시나요, 이렇게? 예, 거기서 안 들어가. 여기서 안 넘어가죠? 네. 이게 여기서 됐었는데 갑자기 안 되네? 지금 가입되어 있는 아이디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는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 거였고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가입하기 근데 계속 번역하기로 되어 메일 주소. 아 잠깐만요. 이게 제가 상관없는데 상관없는데 사용자 이름을 넣으니까 되네. 메일 주소가 아니고요. 그쵸 이름 예 그러네. 이름 넣으니까 메일 주소니까 안 그쵸. 되는데 이름을 메일 주소가 넣으니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메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넣어야 됩니까? 패스워드는 아까 처음에 여기 가입할 때 예, 여기 예. 아까 여기 이름 넣었잖아요. 사용자 이름 예. 이게 아이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번 여기 넣으셨잖아요. 이 비번을 가져오시면 돼요. 제가 지금 두 개가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로그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떠요. 지금 이렇게 다 들어오셨나요? 네. 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내 화면이고요. 본인의 화면이고 여기 이제 그룹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어떤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요. 폴더 만들어 가지고 다양하게 어떤 폴더 지도를 내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쓰고 있는 걸 좀 모르겠다. 그러면 이 갤러리로 가보면 기존에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런 마인드맵 이를 어떻게 썼는지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만약에 새로운 마인드맵 여기 하시게 되면 영문으로 하게 되면 뉴 마인드맵이 있고요. 한글로 이제 새로운 마인드맵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상단에 있는 요 마인드맵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름을 쓰게 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이름을 쓰게 되어 있고 스마트 특강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창조하다, 만들다 이거거든요. 만들다, 크리에이트로 되어 있고 클릭. 그러면 이 제목 자체가 상단에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뿌리가 되어 있는 이 뿌리라고 하는 이 뿌리가 기본 가운데 스마트 특강이라고 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클릭한 상태에서 단축키 딱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단축키 두 개가 뭐냐면 옆으로 오른쪽으로 뻗어 나가는 거는 탭키가 되는 거고요. 탭키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뻗는 건 탭키가 되고 만약에 이 탭을 쓴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글을 쓰게 되면 여기 1강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에다가는 여기다가 아까는 구글 킵이었잖아요. 구글 킵이었고 그럼 두 번째는 지금 마인드 40이었잖아요. 근데 옆으로 뻗어나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 옆으로 뻗어나가게 되면 구글 킵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1강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누르시면 밑으로 내려와요. Shift를 누르고 탭을 누르게 되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마인드 맵 쓰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내가 더 뻗어 나가려고 하면은 구글 킵에 대해 설명을 탭을 눌러서 이제 설명을 하는 장점에 대한 설명, 장점, 그 다음에
Shift 탭을 눌러서 단점, 그 다음에 또 Shift 탭을 눌러서 사이트 주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구글 킵에 대한 설명을 쭉쭉쭉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는 일렬로 나가는 거는 탭키, 그 다음에 이 메모 밑으로 내가 또 밑으로 가지를 밑으로 치겠다 그러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탭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 보시면 옆으로 여기다 쓸게요. 옆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는 자, 옆으로 가는 거는 탭키고요. 옆으로 가는 건 탭키고, 그 다음에 Shift 탭은 아래로 생성되는 거는 Shift 플러스 탭. Shift 탭키예요. 이렇게 Shift 탭키. 이렇게 Shift 탭키.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내가 가지를 계속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면 수정할 수 있고, 그럼 구글 킵에 대한 요 사이트 주소라고 해놨잖아요. 이 사이트 주소를 어떻게 넣냐? 이 상태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여기 메모 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두스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메모장이 있고요. 이번에는 링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트 구글 킵에 대한 사이트 주소를 내가 넣고 싶어. 그러면 구글 킵, 아까 구글 킵이었잖아요. 넣고 여기 사이트 주소에다가 요거 클릭한 링크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URL을 복사해서 붙여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딱 끝났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 보시면 좀 더 이게 최대한 다 키우는 거라 사이트 주소 옆에 화살표가 생겼어요. 화살표. 그럼 여기 갖다 누르면 이 플레이스토어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 사이트 주소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이트 주소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여기다 이미지도 난 넣어놓고 싶어. 이미지 URL을 여기다가 이미지 URL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이미지 URL 주소 이미지 주소 복사 클릭하고 여기다가 URL 넣어놓으면 여기에 대한 이미지 URL도 또 생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메모를 사이트 주소에 대한 메모를 나는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메모를 하시면 돼요. 구글 킵 무료 그 다음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딱. 그러면 사이트도 들어가고 메모도 되고 이미지도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메모를 탭키와 Shift 탭키 두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더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지금 이제 강의했지만 실질적으로 요 1강 옆에 나는 또 하나 더 만들고 싶어. 이렇게 구글 킵 옆에. 그러면 여기다가는 또 다른 뭐 아이템을 하나 더 넣어주는 거죠. 아이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마인드맵 42는 탭키를 눌러서 여기다가 마인드 42. 그럼 이거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싱크와이즈 또 하나는 뭐 엑스마인드, 또 다른 것들은 알마인드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은 또 탭을 눌러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싱크와이즈에서 작성을 하는 것처럼 뭐 트랜스로든 엑스마인드든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처럼 이거는 또 무료. 그 다음에 싱크와이즈는 유료와 무료가 있다.
X마인드는 이것도 유료와 무료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R마인드도 이거는 무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뭐 스터디를 한다든지 어떤 정리를 했을 때, 독서 같은 걸 했을 때 내가 정리하는 메모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인드 42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내가 하나 둘 뻗어내가.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이번에 마인드맵 1강에서 했으니까 이 마인드맵을 나는 구글 킵에 같이 넣고 싶어. 여기다 끌고 넣고 싶어. 여기다 넣고 싶어. 그러면 구글 킵 아예 마인드맵이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화살표 줄이 나타나요. 내가 어디다가 넣을 건지 이 줄이 나타나요. 이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다 넣을 거면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다 아이템 밑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끌고 가서 여기 난 구글 킵에 갖다 넣고 싶어. 구글 킵에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1강에 그냥 들어갈래. 1강에 들어갈래. 1강에 그냥 들어갈래. 그러면 1강. 이 순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순서는 내가 이렇게 끌고 가서 다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마인드맵 이 프로그램 중에 그래도 많이 어렵지 않고 진짜 단순하게 탭키하고 시프트 탭키만 쓰시면서 요렇게 작성해 보시는 게 해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에 원하는 것들을 여기에 클릭한 상태에서 메모, 그 다음에 링크, 이미지, 그 다음에 중요도, 색상 이런 것들도 바꿀 수가 있어요. 색상도 그 뻗어나가는 색상을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싱크와이즈 마인드는 뭐 이런 색상, 싱크와이즈는 내가 빨간 색상, 그 다음에 X마인드는 뭐 파란 색상, R마인드는 보라색.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뻗어나갈 때마다 이 색상을 다 주면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작업을 했어. 다 이렇게 작업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한 거를 나는 요 상단에 뭐 잘라내기 뭐 이런 것들 카피하고 뭐 되돌리기 이런 것들은 되돌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또 생성되는 거고, 여기서 생성되지만 마이너스 누르면 사라지고 플러스 누르면 생성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이너스 누르면 없어지는 거고 플러스 사라지는 거고, 요 사라지고 플러스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감추는 거예요. 여기서 또 플러스 X가 사라지는 거,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여기서 플러스는 옆으로 뻗어나가는 거. 이 상태에서 플러스는 옆으로 하나 더 뻗어나가는 게 플러스고, 이거는 나 삭제하고 싶어. X 누르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제목이 있는데, 제목 있는 것들은 요게 제목에 있는 요걸 누르시게 되면 이제 누구랑 공동 협업을 할 거냐, 이거 누르게 되면 여기에 내가 이메일을 보내시면 돼요. 이메일을. 그러면 이메일을 누구를 보내드릴까? 우리 황태일 선생님 메일 한번 눌러볼까요? 황태일 선생님 메일을 한번 해볼까요? 누구 메일 하나 저 단톡방에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저 채팅창에? 잠깐만. 제가 그러면 메모를 하나 찾아볼게요. 메일 주소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한테 제가 하나 보내면 그분이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같이. 그럼 그걸 한번 볼게요. 누구한테 보내냐면 제가 지금 들어와서 우리 김영미 선생님한테 보내볼게요. 김영미 선생님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 최상국 선생님한테 보낼까요? 최상국 선생님? 김영미한테 보내주세요. 네, 김영미 보낼게요. 그러면 여기다 넣고 제가 인바이트 할게요. 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갔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도 여기에 들어와서 작성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한번 보세요. 이거를 저도 만약에 제가 이건 아까 지메일이었으니까 이거를 또 여기다가 제가 아이고씨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지금 PC 스마트폰으로 실습하고 있어가지고 PC로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PC로 지금 제가 네이버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 요렇게 메일이 와요. 네이버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제가 로그인을 하고 제가 이 로그인을 제가 지금 김영미 입력했어요. 예, 여기 어디다 입력했어요? 지금 아이템 옆으로. 아, 여기 입력.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특강이라는 이 마인드맵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동료들하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다 작업을 한 거에다 자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 이름을 쓰고 누가 작성을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름을 쓰고, 만약에 여기다가 스마트 특강에서 이제 만약에 김영미라는 분하고 김창곤 저랑 해서 이 작업을 더 했어. 그럼 여기다가 김영미 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지를 치고, 저 역시 김창곤으로 가지를 치고, 이런 식으로 가지를 쳤을 때, 그렇게 되면 서로 같은 업무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브레인스토밍 한다든지 서로의 생각을 얘기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관하는 사람이 이렇게 회의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익스포트 할 때, 출력을 할 때 이거를 PDF 파일, PNG, JPG로도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마인드 42로 할 때는 이 화면으로도 저장이 가능하고, 그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을 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아니면 독서 같은 거 하실 때 그 각각의 독서를 인덱싱 같은 걸 내가 정리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요 마인드 41을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내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만의 어떤 나중에는 책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하고 같은 마인드 41을 했지만, 요거 지금 현재는 하나, 스마트 특강 현재 하나 있지만, 새로운 마인드 또 하나 오픈을 해서 또 다른 회의를 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거는 공동 작업을 하는 어떤 어플 해서 어떤 회의를 도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마인드 41을 잘 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 내 스마트하게 또 업무를 진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제가 구글 킵하고 이 마인드 42 처음에 이제 로그인 할 때 제가 조금 저 들어갈 때 조금 버벅거렸었는데 조금 죄송하고요. 이거는 요렇게 해서 마인드 42 그 다음에 구글 킵 두 가지 잘 업무에 활용하시고 진행하시면 상당히 좋은, 진짜 여러분들 업무가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스마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여러분들 VIP 멤버십 특강으로 제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공유 여기서 준비할게요. 한글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한글로 안 돼. 여기까지 똑같이 돼 있는데 한글로 안 넘어가요. 한글? 예. 지금 여기는 우리 강사님은 한글이잖아요. 예예예. 저는 영어로 돼 있어서 예예. 한글로 넘어가는 데가 지금 안 나오는데요. 요 위에 저거 구글 이 번역기를 또 실행을 해 놓으시면 구글 번역기를 실행해 놓으시면 돼요. 스마트폰에서는 안 되죠? 스마트폰에서도 구글 번역기를 실행을 해 놓으시면 돼요. 아, 그러면 네, 실행을 해놓으면 그 위에가 뜹니까? 예예예. 그게 같이 다 번역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마인드 42는 스마트폰에서 하게 되면 이게 PC 기반이라 PC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스마트폰에서 하기에는 조금 좀 답답해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스마트폰보다는 PC에서 작성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는 그 싱크와이즈를 하는데 네. 그 마인드맵 42가 훨씬 무슨 강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는 거가 더 강점인가요? 뭐 싱크와이즈도 협업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네네네. 근데 이제 일단 이게 그건 유료 버전으로 내가 써야 되는 거고,
네. 물론 연구 버전으로 제가 40만 원 정도 내면 연구 버전을 쓸 수 있지만 네. 이거는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내가 완전 무료로 이런 기능을 내가 이 마인드맵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런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모 어플이 마인드맵 네. 지도가 되니까 네. 그래도 뭐 그걸 쓰는 거는 뭐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지만 이제 유료와 무료 차이 있지만 이건 무료이지만도 기능이 좀 뛰어나게 가성비가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네, 예. 저는 패스워드를 똑바로 쳤는데도 안 된다 이거 제가 못 들어가고 듣기만 했거든요. 아까 거기서 계속 못 들어오셨구나. 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구글 시트지 같은 거 이런 거 했다고 했는데 다음에 구글 시트지나 뭐 펜들리 그런 거 해가지고 한 번 더 해주면 안 돼요? 강의를? 예,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8월 스마트 특강은 이제 끝난 거고. 아, 끝났어요, 오늘? 네, 네, 이제 끝났고, 이제 9월달 멤버십이 계속 이어지시면, 뭐, 3개월 멤버십을 하셨으면 계속 하시는 거고, 아니면 9월달에 저희가 멤버십 모집을 할 때, 9월 월 회비, 멤버십으로 들어오시면, 마찬가지 특강을 저희가 이렇게 열 거니까, VIP 멤버십들한테만 특별하게 저희가 중요한 것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구글 가지고 구글 드라이브하고 구글 시트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를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제가 이제 구글 킵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인드맵 프로그램 중에 무료로 가성비가 높은 마인드 42 프로그램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지난번 금요일날 강의하시고 저희 후기 써주셔서 제가 후기 써주신 분들한테 메일로 제가 자료 다 보내드렸고 다 받아보셨죠? 잘 받았습니다. 예, 제가 정리해서 또 보내드렸고 잘 했으니까 받아보셨고 오늘도 뭐 특별히 후기를 꼭 작성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작성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또 어떤 자료를 오늘 여기에 관련된 오늘은 뭐 특별히 마인드 40이라든지 구글 킵에 대한 어떤 자료는 솔직히 없고요. 그런 자료는 뭐 특별히 있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왜냐면 이건 해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뭐 블로그 글쓰기에 도움이 될 만하든지 아니면 어떤 컴퓨터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강의했던 그런 강의안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컴퓨터 활용했던 컴퓨터 활용 강의했던 강의안도 여러분들 보시면 컴퓨터 기본적인 어떤 조작하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릴게요. 그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반 동안 벌써 40분 됐네요. 그래서 좀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 마인드 40이 까는 바탕화면에 혹시 앱을 깔아놓는 것은 없습니까? 어플은 없고요. 따로 네. 뺄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네, 그거는 그냥 주소 링크 쳐서 하시면 즐겨찾기 해놓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마인드 40이라든지 구글 킵이라든지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니까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 정태규입니다. 예. 지금 저도 이메일 보내가지고 안무 입력하는 것 자체가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한 번 더 예. 로그인을 다시 회원 가입을 하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저 로그 아웃을 하고 아까 했던 게 여기서 회원 가입을 했잖아요. 가입하기 다시 한번 가입하기 해볼게요. 가입하기 누르면 세 가지 나와요. 세 가지. 사용자 이름이 아까 로그인 하는 거고요. 사용자 이름이 여기 로그인 할 때 여기 이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은 그 활성화 이메일을 받기 위해서 적어주는 이메일이고요. 활성화 이메일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고, 비번은 여기서 비번 쓰는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비번 똑같이 쓰는 거예요.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 처음에 썼던 이름 요 위에 상단에 그러니까 한글로 제가 써놓은 바람에 얘네들 인식하다 보면 이 고니 아저씨가 아까 보면 잘려요 글씨가 잘리고 다음에 여기 썼던 이름이 아이디 그 다음에 여기에 썼던 밑에 썼던 비번이 로그인할 때의 비번 로그인할 때의 비번 로그인할 때의 비번 요걸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될 거예요. 한번 체크해 놓으니까 계속 나갔다 들어가도 계속 뜨네. 그렇죠? 예, 그냥 될 거예요. 얘네 한번 이거 로그인 할 때 제가 요 리맨더 요걸 요걸 체크해 놨기 때문에 네네. 완전히 컴퓨터가 뭐지 윈도우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할 경우에는 이게 또 다시 사라지긴 하는데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안 쓰면 이것도 기억하는 것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요 아이디하고 가입할 때 사용자 이름 여기 아까 여기 사용자 이름 요 사용자 이름을 확실하게 요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요 비번을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이 이메일은 활성화 이메일 받는 이 활성화 이메일을 받는 이걸 클릭을 해야지만 넘어가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는 안 해도 되는 거죠? 피드백 위에 뭐 써서 예, 이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럼 그거 보내다를 눌러야 되나요? 아, 이건 아니고 여기서 이건 로그인만 하는 거예요.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네. 이 문의에 대한 얘기. 로그인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가입할 때 처음에 맨 상단에 썼던 이름이 로그인 아이디. 그 다음에 중간은 활성화 이메일을 받는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밀번호. 그 비밀번호가 로그인 할 때 이 비밀번호. 이렇게 쓰시면 로그인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 되시면 그냥 새로 가입해서 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지금 몇 번 이렇게 가입을 해봤는데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간혹 이런 오류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오류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대로 쳤는데 비번에서 뭐가 틀렸는지 계속 안 들어가져가지고 됐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패스워드는 아까 이메일 주소에서 패스워드를 다시 쳐놓고 예, 그쵸. 사인하면 돼요. 네. 예, 그거예요. 자, 어떠셨어요? 오늘 한 시간 지금 벌써 45분 됐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구글. 네. 메모장.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